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미군 전력 움직임 특별히 더 보강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도 여러분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에서 창궐한 바이러스가 통제 불능 상태까지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지도부의 대피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내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에서 바이러스 대량 감염이 시작된 가운데 베이징 당국이 바이러스 대응 태세 수준을 격상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 확진자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 자료 기준으로 18일까지 180명인데요. 하루 평균 20에서 3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소강 상태라는 것이 중국 보건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는 베이징 시내 79개 바이러스 검진 기관 가운데 단 한 곳인 디탄병원의 숫자만 발표한 것으로 현재 베이징에는 인민무장경찰병원과 군병원 등이 폐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확진자 숫자는 수십 분의 1로 축소된 것이며 실제 확진자 숫자는 매일 수천 명 이상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지도부의 베이징 탈출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중앙정부의 통치가 취약해진 지금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반기를 드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어 중공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린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수도죠. 지금 우한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또 파장이 몰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물류 이제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초 1월 말 그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다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막 논란이 심했었는데 그때 차단 안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제2의 창궐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중국하고 오가는 이 여객 기들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신파디 시장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창궐이 시작됐는데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루 뭐 20-30명 나오고 있다니까 뭐 우리 수도권이나 비슷한 거죠. 우리 수도권 지금 하루 40-50명 나오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다 라고 하지만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해서 보니까 이 79개 검진소가 있는데 베이징 시내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발표되는 것마다 딱 한 군데 디탄병원이라는 곳 그 숫자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베이징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것은 79개 검진기관 가운데 딱 한 군데 병원급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최소 곱하기 79다 이겁니다. 그래서 20-30명이 아니고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지금 에포크타임스가 했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그 산둥성에 바오딩시라고 하는 중소도시가 있는데 그 바오딩 시장이 베이징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중앙공무원들 출장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베이징시가 훨씬 더 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뭐 하는 거야? 우리 여기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래? 하니까 이제 바오딩 시장이 나는 우리 시민들을 지켜야 돼 하고는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했던 지방의 아주 중소도시 그런 기초단체 시장이 싫어. 우리는 서울에서 들어온 사람 못 받아. 이 상황인 것이죠. 우리보다 더 심한 거죠. 왜? 저기는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니까. 그런 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지방정부까지 생겼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또 여기에다가 이 에포크타임스는 뭘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이 핵심 국가 지도부가 피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이 얼굴을 보인 게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화상 회담을 했는데 그 화상 회담을 한 게 베이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지난 바이러스 1차 창궐 때 2월 달에
중국 국가 지도부들이 전체가 피신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미 정보 당국이 그 문헌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걸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나 당시 피신을 안 했기 때문에 묻혀졌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이제 우한이었지만 지금은 베이징 아닙니까? 창궐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국의 국가 지도부가 정말로 피신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에포크 타임스는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피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시진핑 체제 입장에서는. 왜냐? 시민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없다라고 해놓고 자기네들 정말로 피신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리더십 유지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베이징에 진짜로 이렇게 에포크 타임스의 주장처럼 79개 병원 중에서 한 군데 것만 지금 발표해서 20, 30명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 지금 남해 일원에 제주 남방 해역에 미국의 대함대가 집결한 것 같습니다. 미 해군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전단의 위치가 동중국해, 즉 제주 남방 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척의 항모 전단이 제주 남방 해역에 몰려있는 사실이 전투기 추락 사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전단 소속 슈퍼호넷 전투기가 18일 사고로 추락했으며 조종사는 모두 구출됐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 사고는 18일 오후에 필리핀 해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기체는 제11 항모 항공단 예하의 제154 전투공격 비행대 소속의 FA-18F 슈퍼호넷으로 조종사와 무장사는 모두 구조됐습니다. 미 해군은 이 전투기 추락 사고를 전하며 사고 해역이 필리핀 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3일에서 14일 사이에 이 전단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등의 함정에 유류를 보급한 존 에릭슨과 마스크 미시간 등의 선회 위치가 동중국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위치는 동중국해로 추정됩니다. 즉 제주 남방 해역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현재 이 일대에는 함대 탄약 보급함인 리처드 버드, 함대 유류 보급함인 패코, 존 에릭슨, 그리고 유조선인 마스크 미시간 등의 지원함들이 대거 식별되고 있는데요. 지원함이 몰려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원하는 대규모 함대가 집결해 있다는 의미여서 미국이 동중국해 일대에 최소 2개 항모 전단을 준비시키고 있는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18일 정말 불행한 소식이지만 이 FA-18 슈퍼호넷 F, 그러니까 2인승이에요. 이게 추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조종사, 후방석에 타고 있는 무장사 모두 구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미 해군은 이걸 필리핀 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 정보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거 필리핀 해가 아니고 제주 남방 해역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호위함인 라파엘 페랄타 이지스함이 지금 이 해상 보급을 받았어요. 그 해상 보급함이 지금 사세보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거예요. 하루 거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상 보급하고 다시 사세보에 들어가서 또 다시 이 보급함 자신에게도 다시 유류하고 이걸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다시 유류 채워 넣고 다시 나와서 또 보급하고 이걸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 유류 보급함들은 전투함과 달리 속도가 느리죠. 전투함들은 뭐 최대 시속 30노트로 달릴 수 있지만 이런 유류 보급함들은 뭐 그렇게 안 달리죠. 뭐 한 15노트, 17노트 이 정도로 달리는데, 하루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세보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사세보가 어디냐? 일본의 남쪽에 있는 큰 섬이죠. 규슈에 있는 섬인 지역인데, 일본의 제2의 해군기지입니다. 두 번째로 큰 해군기지인데, 여기는 미 해군 상륙함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세보에서 서쪽으로 쭉 선을 끄면 거기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사세보는 딱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여기에서 하루 거리다. 그러면 제주도 바로 남쪽인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 바로 남쪽에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도 여기에서 탄약 보급, 유류 보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류 보급을 해준 유류 보급함이 여수에 들어와서 다시 연료를 리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인근에, 제주 남쪽 해역에 지금 2개 항모 전단,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이렇게 두 개 항모 전단이 직결해 있고 북한이 뭔가 특이사항을 정말로 심각하게 보이게 되면 대한해협을 통해서 또 스시마 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서 모종의 타격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12시간 내에 북한으로부터 12시간 내에 이 미국의 항모 전단이 두 개나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외에도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 지금 뭐 오고 있는데 다 와서 어디에 세팅되어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근에 3개 항모 전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공군 탄약선 2개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아까 제가 1일 안보 브리핑 국방TV의 신인균의 국방TV의 1일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해군 탄약선까지도 들어왔어요. 해군의 바로 이 슈퍼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암람, 사이드와인드 그리고 각종 공대지 무장들, 폭탄들 이런 것들 대거 실려 있고 그리고 이지스함들 이런 데서 쏘는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대량 실려 있는 해군 탄약선이 지금 진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탄약선 하나가 다시 또 리필을 받고 또 나갔습니다. 해상에서 보급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많은 유류 보급함, 아주 많은 이 항공 탄약선들이 지금 부글부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력들, 대함대가 제주 남방해역, 즉 남해 근처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김여정 생각 잘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이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연일 서로 영공 근처에 폭격기를 보내며 장군, 멍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인근에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 B-2A 스프리스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근에 B-2A 폭격기를 보냈으며 현지에서 노르웨이 공군의 F-35A 전투기와 스텔스 패키지를 구성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미 유럽 및 아프리카 공군 사령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은 18일 실시되었으며 본토의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2대의 B-2A 스텔스 폭격기가 캐나다를 통과해서 그린랜드와 스칸디나비아 북방을 돌아 바렌츠해 일대로 진입하는 항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공군 CF-188A 전투기와 노르웨이 공군의 F-35A 전투기의 호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의 핵심 전략기지가 있는 바렌츠해 일대에서 사상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또 폭격기 패키지 무력 시위를 벌임으로써 러시아 당국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L. 허리케인 유럽 및 아프리카 공군 사령관은 이번 나토의 5세대 항공기 통합작전은 공중 우위를 점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가장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알래스카 일대 전략 폭격기 무력 시위로 촉발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폭격기 투입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서의 기싸움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끝판왕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어떤 대응 카드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가오리, B-2 그리고 F-35.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호위하는 노르웨이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상 최초로 스텔스 폭격기와 그를 호위하는 스텔스 전투기 이 패키지가 지금 공개된 겁니다. 바로 5세대죠. 5세대.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 근방으로 폭격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쭈구리 해가지고 다시 또 폭격기를 구성해서 이 바렌츠해 일대, 그러니까 무르만스크가 북극 함대인데요. 러시아의 북극 함대인데 여기가 완전히 전략기지입니다. 그 앞으로 해가지고 시베리아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러시아가 어쭈구리 해가지고 다시 또 투폴레프 95 폭격기하고 또 이 수호이 35 전투기 패키지 구성해서 알래스카 앞으로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하고 노르웨이의 이 F-35 전투기 패키지를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럼 러시아는 또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이제 에스컬레이션 전전돼 가면 자기네들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없죠, 자기네들은.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폭격기 세 종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투플레프 160 블랙잭입니다. 블랙잭.
그 블랙잭을 아마도 저라면은, 제가 푸틴이라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을 더 자극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자존심 당했는데, 우리는 스텔스는 없지만, 뭐 그래도 좀 과감한 모습 한번 보여주자. 그러면은 공중급이 좀 받고 해가지고 이 블랙잭 폭격기를 미 동부 해안 쫙 훑어가지고 플로리다까지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이런 거 한번 하지 싶은데, 푸틴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덩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협정 이 종료를 지금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이제 이것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은 끝낼 건지에 대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끝내자, 러시아는 연장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기싸움 속에서 이런 핵 폭격 수단들 계속 서로 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의 승리로 귀결될지,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미국은 지금 연장하되 중국도 들어와, 지금 이거거든요. 러시아가 과연 중국을 끌어당겨서 같이 전략무기 감축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